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해편입 화학강사 윤기수입니다. 약대 편입에 합격한 장가연 학생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작년에 합격한 학교들이 되게 많다, 그죠? 전체 제가 알기로는 4관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격한 학교들을 쭉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충북대학교 약학과, 그리고 우석대학교 약학과,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에 최종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충북대 약대에 재학을 하고 있죠. 네. 학교 생활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요. 특히 편입 공부했던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있어서 편입 준비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약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전적대 2학년을 다닐 때 그때 한창 취업난 기사들이 많이 보였던 시기였고 바이오 저는 연구직으로 가고 싶었는데 바이오 연구직 취업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전문직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약사라는 직업은 그 진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녔던 학교, 전적대는 어디였었나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학년이었었어요? 2학년까지 수료했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1년 휴학 후 편입 준비했습니다. 그럼 2학년까지 해서 수료 학점은? 수료 학점 70학점 받았습니다. 4.5 만점에 4.41이었습니다. 아, 이건 학점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성적 어땠었나요? 11월 초쯤에 985점 받았습니다. 토익을 메인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언제였었어요? 3월 중순에 이제 편입 공부 시작하면서 토익도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인강을 처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토익으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상세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토익을 인강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인강을 들으셨는지? Y사에 박땡땡 선생님 인강을 들었고 900점대를 만들기 위한 강의 하나와 문법 강의 하나를 총수강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점수대가 쭉 올라갔을 건데 어떻게 차곡차곡 쌓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인강을 듣고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 후에 점수가 좀 확 찐 케이스여가지고 3월달 첫 시험 800점 이후에 바로 900점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900점 이후로 정체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정체기가 엄청 오래 왔었고 5월쯤에 960점이 한 번 나왔었는데 9월달까지도 넘기지 못한 그 정체기가 좀 오래 지속이 됐었습니다. 토익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토익 점수가 이제 몇 월 달에 몇 점이 나왔었죠? 저 11월 9일쯤에 985점 나왔습니다. 딱 5월 달이죠. 딱 요 정도 시기. 몇몇 학생들이 지금 토익 점수가 안 나온다고 화학하고 생물을 인강으로 전환하고 토익 공부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강의 덕을 좀 많이 본 학생이었는데 인강으로 돌리면 제가 공부를 안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든 학원에 나오려고 좀 노력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현강을 그만두고 인강을 전환했을 때 이점이 그닥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토익의 경우에는 사실 감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훅훅훅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과 생물이 합격의 갈림길을 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서 화학 생물을 버리는 건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한 학교들, 연대랑 고대랑 우석대, 충북대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시험 특징, 특이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올해 연대 생물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는 생각은 합니다. 올해부터 약대 신설이 되면서 그 정도 난이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화학의 경우에도 객관식은 굉장히 쉬웠는데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엄청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서 시험장에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대 생물이 MDP 스타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객관식은 의학대 시험처럼 나왔고 주관식은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고대 준비할 때 이제 MDP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생물은 이미 그렇게 나왔고 생물이 그렇게 나왔으면 화학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좀 꽤 높아요. 그죠? 고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대의 경우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모두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객관식 선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갈피를 못 잡으면 문제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좀 말리는 시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울 문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너무 제가 긴장을 해서 조금 말아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학교였어서 고대는 무엇보다
긴장을 안 하는 게 중요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화학에 비해서 생물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었고 연대처럼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석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해 우석대 약대는 정말 평이하게 연대랑 문제 스타일이 조금 비슷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잘 기억해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교들을 시험 치러 다니면서 화학이 가장 쉬웠던 학교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석대 화학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충북대. 충북대는 올해부터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면접으로 학생들을 다 뽑아왔는데 그 면접이 어땠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1차가 100% 서류였는데 학벌을 크게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관련 과인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다들 생물 아니면 화학 관련 학과였어서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관련 과인지를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면접에서는 생물 한 문제 그리고 화학 한 문제 총 2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2문제의 새끼 문제 꼬리 질문들을 교수님들이 계속 던지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새끼 문제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층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답은 좀 잘한 것 같아요. 하긴 대답을 잘했으니까 합격했겠지. 답변은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2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진짜 정확하게 잘 답변을 하면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충북대 약대에서 합격 컷, 학점이라든지 영어 성적 뭐 동기들이 다 있으니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크릿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충북대학교는 제약학과랑 약학과를 따로 선발을 하는데 두 학과 모두 토익 980점이면 모두 만점 처리를 해줘서 토익은 큰 변별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약학과의 경우에는 GPA 98점 정도 커트 라인이었고 약학과는 99 정도가 커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높네. 그렇죠. 전적대는 많이 보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전적대의 분포가 있나요? 스카이부터 지방 국립대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폭넓게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네요. 네. 화학하고 생물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화학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3월부터 윤기세 선생님의 일반 화학 수강을 했고 순서대로 고급 화학,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수강을 했습니다.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문제는 워크북 문제만 풀면서 꾸준히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문제풀이 때 이론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적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다시 읽고 시험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3월달에 가지고 내려왔어요. 올해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기출문제하고 병행을 하고 있어요.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윤 학생은 그렇게 치면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표정 보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3월달부터도 그렇게 이제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기노트. 가윤 학생의 필기노트가 최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 필기노트가 가윤 학생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 저한테 이제 필기노트를 선뜻 이렇게 주었어요. 가윤 학생의 필기노트는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물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생물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노영관 선생님 현강을 들었었는데 화학보다 생물의 이론의 양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드에서 바로바로 그 단어를 딱 찾으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었고 11월 정도부터 파이널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한 내용들만 다시 한번 풀고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6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6위를 되게 잘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전체 몇 등 했다고요? 6등 했습니다. 아우, 너무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인터뷰 촬영한 동기죠. 현서 학생 몇 등 했다고? 1등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6위 배우면 약대 가서도 1등 합니다. 그러면 6위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기세 선생님이 이제 유기화학 기초 듣고 저는 약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기 합성 강의까지 한 번에 쭉 들었는데 저는 유기 합성은 정말 어려웠어서 기초를 듣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수업이 정말 이해가 안 갔겠다 싶어서 그 유기화학 기초 수업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워크북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정말 똑같은 문제들이 시험장에서도 몇 번 봤을 정도로 정말 문제가
좋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루 스케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됐었나요? 3일 정도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냥 집 가서 복습 정도만 했었고, 이제 학원을 가지 않는 평일과 주말 시간대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 한 8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7, 8시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최소 10시간, 많이 하면 12시간, 13시간 정도까지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화학하고 생물하고 공부 비중은 어떻게 했나요? 토익까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생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물을 한 6, 화학 3, 토익 1 정도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토익을 11월까지 끌었던 이유가 시험 전날만 바짝 토익 공부를 했던 스타일이어서 11월까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9월부터 이제 파이널 기간까지는 생물 5에 화학 5 정도, 거의 반반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익은 그냥 맨 마지막에 항상 네. 벼락치기로? 네. 네, 알겠습니다. 편입 공부하면서 슬럼프 같은 것들은 왔었나요? 한번 세게 온 적이 있습니다. 토익이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오르질 않고 심지어 떨어진 적도 있었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세게 온 적이 있었어서 그때가 공부하면서 1년 중에 가장 크게 슬럼프가 온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나요? 일단 최대한 안 놓기 위해서 하루에 이것만큼은 꼭 하자 정도를 좀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아예 놓지는 않으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확 넣어버리고 하루 이틀을 그냥 학원 안 가고 그렇게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꾸준하게 공부에 끈을 안 놓고 열심히 하셨네. 그죠? 토익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슬럼프가 좀 왔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되게 많이 불안해서 그런 슬럼프가 왔었나요? 연고대 준비도 하기는 했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약대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약대는 980 안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960점으로는 약대를 지원할 수조차 없는 점수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안감 때문에 슬럼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2027을 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토익 때문에 고민이 많고 토익 점수가 빨리빨리 안 오르니까 불안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를 좀 해줄 수 있나요? 듣기는 항상 만점이었습니다. 일시 만점을 우선적으로 만드시는 걸 목표로 하길 바라고, 읽기에서는 자신의 약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파트 5가 만약에 가장 약한 지점이라면 시험 전에 그 문법 책 하나를 완전히 싹 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이 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책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파트 5 단기 완성 해서 그 보라색 책 교보문고에 파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교보문고에 파는 그 보라색 책이랍니다. 화학하고 생물에서 도움이 되었던 파트? 감명 깊었던 파트?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화학부터. 문제풀이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막상 딱 학교를 가보니까 풀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학교들이 정말 많았어서 힘들었던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수업이었고, 내가 이것도 몰랐다고 하는 지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떤 파트가 약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접근을 못하는지, 어떻게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는지 유형들을 저 스스로 나눠보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은 이제 3.0 강의가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주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은 3.0에서 많이 배웠는데 대다수의 약대 그리고 심지어 연대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서 그 3.0 이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편입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편입이 굉장히 작은 판이어서 헛소문들이 굉장히 잘 도는 입시판인데 헛소문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정보들만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이랑 다르게 편입은 열심히 끝까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중간에 슬럼프가 오시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대학 합격생 장가연 학생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입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려고 충북대에서 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찍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합격생 모시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